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목동 등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저녁 시간 골목 상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 이르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목동 등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재지정 구역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등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저녁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바람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늘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192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422명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은평 636명, 양천 711명입니다. 확진자 감소로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5%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일 기준 외래 진료센터는 1,280곳입니다.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은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성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개발이죠. 최근 합동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선 국회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초 사업 시행사가 이제 서울시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이후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한데요. 심의 앞두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월 2일부터는 주민 공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절차를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물류단지 첨단 도시 물류단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올 연말까지는 승인 고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의 인허가와 착공, 아마 내년 하반기에 그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착공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약 3년 반, 42개월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을 설명하고, 아마 대체로 이제부터는 그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크게 일정에 차질이 없이 쭉쭉 진행되리라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물류단지 계획안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 또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무실 구분 소유자들, 그다음에 세입자라고 하는 운송사업자들 간에 합의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4년 전 합의가 지금 와서 보면 좀 충분치 못하다라는 아마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향후 서부 T&D와 그 당사자들 그 단체 그 대표들 간에 아마 논의가 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 과정의 주변의 여러 가지 피해 우려에 대한 질문, 그리고 특히 교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교통 대책에 관한 질문도 많이 했고요. 서부 T&D는 그런 주민들의 일단 의견들을 최대한 그 협의하며 수용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 대책과 관련돼서는 남부순환도로만이 아니라 궁동 터널로 가는 신정로 등등 앞으로 확장되는 교통 수요를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고, 뿐만 아니라 준공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교통 수요가 매우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계획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완공 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첨단 물류단지와 관련된 것은 전부 지하로 갑니다. 지상은 크게 봐서 복합 쇼핑몰, 여러 가지 문화 공간들이 들어서게 되고, 공공기업 부지에는 우리 복합 그 공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교육 공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 을지역, 특히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신정 신월동의 양천을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 예술의 일정한 그 메카 같은 큰 어떤 그 뭐랄까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아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아주 대거 창출된다고 합니다. 수천 개 이상의 일자리, 또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양천 을지역, 신정 신월동 지역의 큰 변화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선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추가로 영입한 후보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정하돼 TV 토론을 한 번 이상 하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신청 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인데요. 올해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지원금은 한 사람당 50만 원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고용 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 설계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